숨 쉬지 말라우. 여기서 소리내면 다 죽는 기야. 8년 전 그날 밤, 저는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을 각오로 살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 무릎까지 눈이 차오르는 곳, 북한 해산입니다. 회색 하늘 아래 회색 집들, 회색 옷을 입은 회색 사람들, 심지어 눈까지 회색으로 보이는 곳. 제 이름은 서복임, 올해 65입니다. 그곳에서 60대는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라지만 전 그의 겨울, 가족의 삶을 위해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밀수가 막히고 감시가 목을 죄어올 때 아들 준수의 눈에서 공포를 봤거든요. 그날도 배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녀 현경이가 할머니, 배고파요 할 때 제 손에 쥐어진 건 옥수수 알갱이 3개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 그게 우리의 하루 식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수야, 여기서 굶어 죽으나 강 건너다 총 맞아 죽으나 매일 반이다. 가자. 브로커를 만난 건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시장 뒤편 허름한 창고. 1인당 중국 돈 3,000위안씩. 미리 반, 건너면 나머지 반. 없는 돈이었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금반지 하나. 20년을 손가락에 끼고 살았던 그 반지를 저는 브로커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로 안 되면 전 여기 남을게요. 애들만 보내주이소. 브로커가 반지를 물어뜯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강을 건널 날짜를 정하고 경비병 교대 시간을 외우고 손녀들에게는 절대 울지 말라고 매일 밤 연습을 시켰습니다. 쉿! 숨소리도 내지 마. 칠흑 같은 어둠. 달도 별도 없는 그 밤. 철책에 매달린 빈 깡통 소리가 날까봐 손녀 현경이는 제 치맛자락을 잡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들 준수가 철사를 끊는 순간 쩍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때였죠. 멀리서 경비병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 건 우리는 20m 모래밭을 짐승처럼 기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그 밤. 발자국 하나 남기면 끝장인 그 길. 내 생애 가장 길었던 20m였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11월 두만강. 얼음이 얼기 직전에 그 물속에서 저는 손녀 둘을 양팔에 끼고 헤엄쳤습니다. 할머니 추워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귀가 얼얼하고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어지고 입술이 파래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중국인의 집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3개월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창고에 숨겨놨습니다. 공안한테 걸리면 북송이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그 창고에서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기다렸습니다. 회색 북한에서 회색 창고로. 색깔이 없는 삶은 계속됐습니다. 손녀 현주가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약도 없이 그저 제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대한민국. 인천공항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이 부셨습니다. 천장에 달린 수천 개의 불빛. 형광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반짝반짝 빛나는 간판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들. 분홍색 가방, 초록색 신발, 보라색 머리까지. 아이고매, 여긴 천국이가?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회색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무지개 속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북한에선 모두가 느릿느릿 걸었는데 여긴 모두가 뛰어다니더라고요. 딸깍딸깍 구두 소리. 빨리빨리 움직이는 발걸음. 아이고, 여긴 다들 급한 일이라도 있나? 국정원 조사는 2주가 걸렸습니다. 첫날, 담당자가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컵. 안에 얼음이 동동 떠 있더라고요. 할머니, 커피 드세요. 저는 그 컵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동무, 왜 이 귀한 커피에 얼음을 타서 다 식혀버렸소? 예. 커피는 뜨거워야 제맛인디 왜 차갑게 해놨소? 담당자가 빙그레 웃더군요. 할머니,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아이스 아메리. 뭐? 차갑게 마시는 커피요. 커피를 왜 차갑게 마십니까?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면 물 마시면 되지. 왜 커피를 차갑게?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 우에, 이게 무슨 맛이요? 설탕 넣어드릴까요? 설탕? 설탕을 커피에 넣는다고요? 북한에선 커피는 귀한 거였습니다. 설탕도 귀한 거였고요. 그 귀한 걸 섞어 마신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긴 설탕이 흔한가 봅니다. 담당자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선 설탕 많이 쓰셔도 돼요. 커피에도 넣고, 차에도 넣고, 먹고 싶은 거 다 드셔도 됩니다.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조사는 매일 3시간씩 진행됐습니다. 언제 태어나셨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왜 탈북하셨어요? 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받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간첩으로 보이나? 하지만 담당자가 설명해줬습니다.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진짜 탈북민인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북한에서 보낸 가짜도 있거든요. 할머니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아세요? 아이고, 이 사람 장마당에서 보던 사람 아닌규? 맞습니다. 이 사람도 탈북했어요. 그럼 여기 있습니까? 네, 여기 있어요. 세상이 좁더군요. 북한에서 장마당에서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 이 넓은 한국 땅에 또 있다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당당하게 외쳤죠. 쌀밥에 고기 국물이면 됩니다. 그런데 나온 건 처음 보는 피자라는 떡이었어요. 둥글고 납작한데 위에 뭔가 잔뜩 올라가 있더라고요. 빨간 것, 노란 것, 초록 것. 색깔 전시회를 해놨나 싶었습니다. 이게 먹는 건가? 아니면 보는 건가? 제가 조심조심 집어들었더니 치익. 치즈가 고무줄처럼 늘어나지 않겠어요? 허허, 이 떡이 살아있네. 어머니, 이거 고무 아니니까 안심하고 드시라요. 아들놈이 그러더군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소하고 짭짤하고 달콤한 게 있다니. 아이고, 이 떡 하나면 한 달은 먹고 살겠네. 더 놀라운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변기 옆에 버튼이 잔뜩 달려 있더라고요. 빨간 버튼, 파란 버튼, 초록 버튼. 마치 비행기 조종석 같았습니다. 빨간색이 뜨거운 물이겠지? 눌렀습니다. 슝. 뒤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구치지 않겠어요? 애구머니나 화장실에 귀신이 산다. 소리를 지르며 튀어나왔더니 국정원 직원들이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할머니, 그거 비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씻는 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가? 아니, 그 물이 자동으로. 자동? 물이 혼자 알아서 씻어준다고? 네, 그렇습니다. 허허, 여기 물도 똑똑하구만.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때는 진짜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생활을 배웠죠. 지하철 타는 법, 은행 가는 법, 휴대폰 쓰는 법. 첫 지하철 수업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카드를 찍으시면 문이 열립니다. 카드가 뭔디요? 이 플라스틱이요. 이 쪽지에 돈이 들었다고요? 아니, 돈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보? 정보가 돈이라고요?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더군요. 60년을 살아온 사람이 다시 유치원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문이 슉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타셔야죠. 선생님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타긴 탔는데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게 신기해서 현경이랑 현주랑 3번이나 타고 내리고를 반복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쳐다봐요. 괜찮다. 우리 구경하는 거다. 휴대폰은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 뭐든 되는 그 신기한 물건. 저기요, 선생님. 이거 누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사람 목소리가 나는디 누가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가요? 선생님이 웃음을 참으며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니, 그건 녹음된 목소리예요. 녹음? 그게 뭔디요? 소리를 저장해 두는 거예요. 소리를 저장? 소리가 물건이라고요? 3개월 내내 저는 매일 놀랐습니다. 자동문은 또 어떻습니까? 슝 하고 혼자 열리는 문. 처음엔 무서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문이 날 집어삼키는 거 아니가? 엘리베이터는 또 어떻고요? 상자에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는 그 신기한 것. 처음 탔을 때 무릎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아이고, 하늘로 올라가는디.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여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정착금과 깨끗한 집. 북한에선 평생 당에 충성해도 못 얻을 것들이 단 며칠 만에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 노원구에 집을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그런 평범한 집이 우리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첫 장을 본 건 정착 일주일 후였습니다. 마트라는 곳. 천장까지 쌓인 식량들. 빨간 사과, 노란 바나나, 초록 채소, 보라 포도.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그 색깔들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배급표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손수레를 끌고 과일 코너 앞에 섰습니다.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빨간 사과. 북한에선 명절에나 볼 수 있던 그 귀한 과일을 여긴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고요. 현경아, 현주야. 먹고 싶은 거 다 담아라. 그날 산 물건들을 집에 풀어놓고 우리 셋은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알록달록한 과일들. 포장지가 반짝이는 과자들. 회색 세상에서 온 우리에게 2000년색 세상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꿈 같던 시간도 잠시. 서울은 거대한 정글이었습니다. 정착금은 6개월이면 바닥났습니다. 집세, 생활비, 손녀들 학원비. 돈이 물처럼 빠져나갔죠. 북한에선 돈이 없어도 그냥 굶기만 하면 됐는데 여긴 돈이 없으면 집도 못 구하더군요. 아들 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을 해야겠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을 차린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정착 지원금을 모두 모아 작은 가게를 얻었죠. 처음 석 달은 장사가 안 됐습니다. 떡볶이가 너무 맵다고, 튀김이 너무 짜다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아들은 유튜브를 보며 밤새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어머니, 남한 사람들 입맛은 다르네요. 그럼 배워야지. 여기가 우리 땅인데. 그렇게 1년. 이제 아들 준수 내외는 완연한 서울 사람입니다. 어머니, 오늘도 배달이 밀려서 늦어요. 새벽 5시 반죽. 밤 10시 마감. 하루 150그릇.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 아들은 이게 자유의 맛이라고 웃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경아, 학원 버스 온다. 빨리빨리. 손녀가 신발 한 짝을 질질 끌며 뛰어나갑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동시에 가게 전화벨이 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네, 준수네 분식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예, 30분 전에 주문하셨는데요. 지금 배달 기사님이 가고 계십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배달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가게 밖에선 배달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사장님, 한 번에 5개는 못 가요. 오토바이에 안 실린다니까요. 그럼 2번 다녀오셔야죠. 손님이 기다리잖아요. 그럼 배달비를 더 주셔야죠. 소음 속에서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는 척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선 모두가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그랬지만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었습니다. 여긴 모두가 뛰어다닙니다. 배불러서 힘이 넘쳐서 그런가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뛰지 않으면 뒤처지니까.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손녀 현주가 학원에서 돌아옵니다. 할머니, 저 수학학원 끝나고 영어 학원 가야 해요. 밥은? 학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먹을게요. 다시 뛰어나갑니다. 문이 또 쾅 닫힙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소리칩니다. 여보, 주문 12번 테이블 빨리요. 알았어. 지금 간다. 아들이 뛰어갑니다. 모두가 뛰어갑니다. 저만 여기 멈춰 서 있습니다. 자유를 찾았는데 왜 우리는 북한에서보다 더 숨가쁘게 뛰고 있는가? 북한에선 배고파서 못 뛰었고 한국에선 늦을까봐 안 뛸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게 나은지 저는 가끔 헷갈립니다. 빨리빨리. 주문 들어오면 빨리빨리. 배달 가면 빨리빨리. 설거지도 빨리빨리. 북한에선 느릿느릿 굶었는데 여긴 빨리빨리 배부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북한 군인보다 무서운 게 배달 앱 별점이라고 합니다. 별점 4.5m로 떨어지면 주문이 뚝 끊긴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별 하나가 돈이라니까요. 손녀들은 이제 평양 사투리보다 서울 유행어가 더 익숙해졌죠. 현경이는 학교에서 쌤이라는 말을 배워왔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을 쌤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의 줄임말이래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멀쩡한 말을 줄여서 쓰나 싶었죠. 여긴 다 줄이네. 말도 시간도 인심도. 하지만 이제는 저도 압니다. 빨리빨리. 이게 서울의 속도라는 걸. 분식집 문 앞에 서서 바쁘게 움직이는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땀 흘리며 떡볶이 볶는 며느리. 전화 받으며 주문 받는 아들. 학원 가방 메고 뛰어가는 손녀들. 형광등 불빛 아래 빨간 떡볶이, 노란 튀김, 초록 오뎅이 끓어오릅니다. 색깔 있는 음식을 만들며 색깔 있는 삶을 사는 우리 가족. 얼마 전 큰 마음 먹고 중국 국경 인근을 다녀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향 산천. 여전히 회색빛이더군요. 회색 하늘, 회색 땅, 회색 연기. 8년 전 제가 떠나온 그 색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더군요. 8년 만에 본 고향. 그렇게 가깝지만 그렇게 먼 땅. 우리는 여기서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는데 저 건너편 내 형제들은 여전히 10월의 추위에 떨고 있겠지. 알록달록한 이곳에서 회색빛 저곳을 바라봅니다. 생각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국경의 철책을 보며 8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숨죽이며 기었던 그 모래밭. 얼음처럼 차가웠던 강물. 그리고 조금만 참아라던 제 목소리. 현경아, 현주야. 우리가 온 길을 잊지 마라. 하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되게끔 오늘을 열심히 살 거라. 자유를 찾아온 8년. 배고픈 감옥에서 바쁜 감옥으로 왔습니다. 감옥은 감옥입니다. 북한에선 배고픔이 우리를 가뒀고 한국에선 바쁨이 우리를 가둡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배고픈 감옥에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쁜 감옥에선 발버둥 칠수록 길이 열립니다. 북한에선 열심히 일해도 굶었습니다. 한국에선 열심히 일하면 배부릅니다. 북한에선 미래가 회색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미래가 천연색입니다. 고향은 가슴에 묻고 저는 오늘도 서울의 소란스러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분식집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 이모, 떡볶이 3인분이요. 아들의 밝은 대답 소리. 네, 금방 나갑니다. 손녀들의 웃음소리. 할머니 다녀올게요.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겐 기적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 바쁜 세상이 느릿느릿 굶던 그 세상보다 낫습니다. 천연색 감옥이 회색 감옥보다 낫습니다. 살아있어서 그리고 함께라서 참 다행인 오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